흑수저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아닙니다. 아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 리얼 흑수저가 20억 만든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건볼 안녕하세요, 건마입니다. 여러분들, 리얼 흑수저가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 무려 20억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20억을 모으려면 1년에 1억씩 20년을 모아야 되죠. 1년에 5천만원씩 모은다면 40년이 걸리는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1년에 5천만원 모으려면 한 달에 400만원 이상은 모아야 되는 돈이죠. 그런데 돈 한 푼 없던 리얼 흑수저인 제가 어떻게 20억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천천히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흑수저였냐면 정말 더럽게 가난했던 제 어린 시절 살던 집은 화장실이 집 안에 없었습니다. 집 밖 한켠에 있던 푸세식 화장실을 동네 사람들이 나눠 쓰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은 그냥 바닥에 구멍을 파놓고 똥 오줌 그대로 싸고 그대로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똥차가 주기적으로 와서 똥을 퍼가야 되는데 똥차가 늦게 오거나 똥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말 그대로 똥파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저보다 나이가 윗세대인 분들은 아마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똥차가 아닌 직접 사람이 똥을 푸는 똥퍼라는 직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장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고 상향 평준화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에 뭐 전등이라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밤에는 촛불을 들고 가야 됐습니다. 여름의 냄새는 말도 못했죠. 제가 살던 동네는 대부분 아파트가 있었는데 딱 그 지역만 판자촌이 남아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런 동네라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빈부격차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판자촌 친구들과 아파트 친구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소득격차로 친구를 일부러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삶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봐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초등학교 시절 에피소드를 잠깐 풀자면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인 친구들이 있죠. 그 같은 반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롯데월드에 같이 놀러가지 않을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판자촌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돈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롯데월드라는 곳을 이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생활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엄청나게 놀랐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친구들에게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롯데월드에 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초등학생들도 갈 수 있는 곳이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친구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초등학생도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 돈이 많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롯데월드라는 곳이 내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초등학생은 엄청나게 싸게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들은 저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고 저를 포함한 3명의 친구가 학교를 끝나고 다시 만나서 지하철을 타고 롯데월드를 가게 됩니다. 롯데월드 입구에 도착해서 표를 사려고 보니 당연히 롯데월드는 제 수준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별로 비싸지도 않고 돈이 많이 필요 없는 초등학생도 갈 수 있는 롯데월드가 제 수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 롯데월드가 맞았던 것이죠. 판자촌 친구들과 놀 때는 뭘 사 먹더라도 과자를 사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조금 나눠 먹는 수준이었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사준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라는 것이 없어서 여유가 전혀 없던 저는 순간 당황해서 친구들에게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서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끼리 놀아라. 당연히 2명의 친구는 저를 빼고 롯데월드를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 친구의 행동은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만 따로 집으로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던 돈을 나눠서 저의 표까지 같이 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들의 온정으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롯데월드라는 곳에서 놀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봐서 알게 되었는데 평소 생활에 여유가 있던 그 친구들은 돈보다는 지금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일 뿐이라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고 당연히 욕심이 많은 부자들도 있고 가난해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하면 착하고 부자는 나쁘다는 인식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더 여유가 있으며 돈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쉬우며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을 도울 여력도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남을 돕기가 힘들어지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난은 착한 것이고 부자는 나쁜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나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당시 최저시급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의 첫 시급은 1,700원이었습니다. 1시간 일을 하면 1,700원을 받고 일을 했죠. 저는 그래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무에 필요한 암기사항이 있으면 암기사항을 최대한 빨리 외우려고 노력했고, 쉬는 날도 없이 최대한 많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으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알바생들과 저의 차이가 나다 보니 저의 시급은 차츰 올라가기 시작했고 시급 2,000원이 되었죠. 고작 300원의 차이가 우스워 보이겠지만 시급 1,700원은 10시간 일하면 17,000원을 벌 수 있고 시급 2,000원은 9시간만 일해도 18,000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같은 알바생보다 1시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셈입니다. 이 1시간은 하루에 10시간씩 25일만 일해도 25시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되고 이 차이는 시급 1,700원인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종일 일해도 메꿀 수 없는 차이가 되어버리죠. 이 시간을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학생 때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다른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내 시간당 노동 수익을 남들보다 몇 배로 벌릴 수가 있습니다. 단 300원의 차이로 한 달에 하루라는 시간을 벌어냈죠. 그럼 시간당 페이가 만원일 때랑 10만원일 때의 차이는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열심히 일을 했냐면 저는 시간당 2,000원인 시급으로 한 달에 90만원까지 벌어왔습니다. 하루 평균 15시간씩 3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 지금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을 하면 386만 5,500원이 나오는데 세후 연 4,600만원이 넘으니 이걸 연봉으로 대략 계산하면 5,500만원 정도의 연봉이 됩니다. 꽤 많은 돈을 알바로 벌었는데 지금은 주휴수당까지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저는 그냥 바보같이 계속 돈을 모으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 제대로 된 멘토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모은 돈을 잘 굴려서 자본 수익을 굴렸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자본을 모으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 당시 알지 못해서 하지 못했었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자본 수익으로 잘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끝까지 돈을 모아서 20억을 모았을까요? 저는 평범하게 지내며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꾸준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어느 정도 자본금이 모였을 때 저는 그 자본금과 대출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업종이었는지는 지금 와서 말해봤자 잘 되지도 않고 그 사업으로 20억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노동 수입에서 자본 수익으로 갈아탔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니 노동으로 번 돈보다는 다행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자산을 형성할 생각은 하지 못해서 또 기회를 엄청나게 놓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대로 집은 전세를 살고 있었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집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쭉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였고 불편한 거를 몰랐었지만 저와 결혼한 제 와이프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죠. 와이프는 그래도 집은 쭉 있었던 집안에서 자라와가지고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와이프를 만난 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와이프도 처음에는 제 사업을 잘하고 있던 저에게 이런저런 간섭을 하지 않고 저를 믿고 기다려줬었지만 거주할 주택이 계속 불안했는지 저에게 부동산을 공부하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단번에 바뀌었을까요? 초반에는 정말 징그럽게 와이프 말 안 듣고 집값은 거품이다. 집값 곧 내릴 거다. 지금은 돈이 없어 못 산다. 이렇게 무주택 풍라이 같은 말만 와이프에게 짓거렸었네요. 제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가장 후회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시작하고 난 후 나름 사업은 잘 돼서 버는 돈을 계속 전세금에 얹어가지고 전셋집이 조금씩 좋아지기는 했었지만 나름 잘 벌어도 집을 가진 사람들과 벌어지는 자산의 차이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셋값도 계속 올라 다음 이사갈 집의 전세 계약을 어렵게 하고 난 어느 날 와이프와 같이 지나가는 길에 들린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저는 그때 난생 처음 아파트를 계약하게 됩니다. 분양은 거의 완료된 단지였는데 10개 내외로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분양단지였고 그 남아있는 물량을 계약하게 된 것이었죠. 알고 보니 저 몰래 계속 공부를 하던 와이프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한 지역의 모델하우스로 저를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기 지역이면 말도 안 되게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 게 없겠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이 분양만 하면 왕판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말로만 듣던 내 집이 생기게 되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에 가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언제쯤 살 수 있을까? 이사가면 집은 어떻게 꾸밀까?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내 가족이 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며 이사갈 날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전세로 살 때는 이사가 그렇게 행복한 기억이 아니었는데
이사가 그렇게 좋은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집이 전세가 아니라 내 집이 되자 집은 나의 자산이 되었고 저희 집은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택을 바라보던 시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저는 와이프보다 더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돈은 없었지만 그동안 이런 많은 기회를 놓쳤던 것들이 정말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실행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돈이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첫 계약한 집에 입주를 하게 되고 지금 집값이 그럭저럭 잘 오르고 신도시에 만족하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동안 공부해온 것을 토대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하나 더 계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합치면 20억이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최고가로만 보면 20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지만 실거래가를 저의 자산으로 보지 않고 그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진짜 부자들에 비하면 초라한 자산일지도 모르고 고작 그 정도 이뤄놓고 남들을 가르치려 하느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나 잘났다고 니들도 따라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멘토가 없어서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누군가는 제 얘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토대로 동생에게도 얘기를 해주어서 동생도 서울의 신축 하나를 잡게 해줍니다. 그 집도 지금은 시세가 12억이 넘어가네요. 그렇게 집을 구매하고 자산이 증식되니 제 동생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사위 탓, 남 탓 많이 해왔었는데 지나고 보니 자기가 다 모자라서 그랬던 것이었다고 자기도 빨리 알았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발전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너무나 아쉽다며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그건 이 사회의 탓이며 누군가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면 끝까지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란다는 것은 누군가도 나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것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본인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요약.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영상을 잘 보셨던 분들은 아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20억을 모았다고 하지 않고 20억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20억을 모으긴 엄청나게 어려워도 저처럼 20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더 부자가 되실 겁니다. 다음엔 아파트 가격 폭락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